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입니다. 오늘은 사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리나리 케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고양이가 쳐다보고 있고요. CD라고 되어 있고 멀티케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유리나리 사료라고 합니다. 보통 다른 회사,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 뭐 로얄캔이나 다른 데는 유리나리에서 하부 요록이 이제 방광의 그 목적으로다가 실험 목적으로다 또는 예방 목적으로다 해서 유리나리라는 걸 직접 표현하는데 실제사는 유리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CD라고도 표현합니다. 적혀 있기는 유리날이 되어 있으니까 그 하부 요록이 이제 방광 쪽에 치료 목적 또는 예방을 쓰는 그런 사료를 의미하는 거고 처방식 사료입니다. 크게 그 로얄 캐닌에서 나온 유리나리 사료하고 실습기에 가장 많이 쓰이고 뭐타 브랜드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유리나리 사료는 성분이 비슷하니까 사용하시면 되고 수컷 고양이들이 방광염 많이 걸립니다. 특히 그 중성화 수술한 TNR 한 케이스에서 수컷 고양이들이 방광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케이스에서 유리나리 사료 먹으면 도움이 되고 또 그 동병에서 주는 약이나 처방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치료는 이 유리나리 사료가 핵심적인 치료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거고 고양이가 방광염 걸렸을 때 동물병원에서 하는 치료 그거는 이제 증상 치료고 급한 걸 때우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꼭 유리나리 사료를 먹여가지고 방광의 그 상태를 최적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방광염은 수컷 고양이나 암컷 고양이라든지 동일하지 않고 케이스마다 또 다릅니다. 수컷이 걸리는 방광염이 있고 암컷 고양이가 방광염이 있고 또 사람처럼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걸리는 단순 방광염인데 그런 케이스는 꼭 유리나리 사료가 아니라 항생제만 한 2주에서 좀 길게 한 달 정도까지 그 사이만 먹여도 저절로 낫는 케이스가 있는데 유리나리 사료 먹을 때는 이제 세균성 방광염이 아니라 방광 내에 슬러지나 결석이 생겨가지고 방광벽을 자극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얘는 찍찍이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어갖고 서로 뭐 다 똑같겠지만은 찍찍이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어갖고 가세로다가 깐 다음에 그때부터 퍼주면 됩니다. 고양이 방광염에 대해서는 세상의 모든 고양이만큼 정확하게 알려드린 데가 없으니까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 오셔갖고 자료 보시면은 방광염 쉽게 치료하고 예방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양이 키우시는 집사님이 가장 먼저 어렸을 때부터 병원 가게 되는 원인이 방광염입니다. 뭐 신장 질환이나 심장 같은 거라든지 암, 종양 그런 거는 나이가 들어서 일정 기간 지나서 대부분 생기는데 요거는 어렸을 때부터 생기거든요. 중성화하고 나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새 중성화하고 나서 반년 사이 정도는 1년 되면 쉽게 걸립니다. 실수가 처방식으로는 좀 제일 괜찮은 거니까 가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로얄 캐닌이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분수를 모르고 자꾸 올리고 있는데 실수가 더 좋긴 좋거든요. 처방식으로는. 근데 가격이 비싸면 실수 먹이시고 로얄 캐닌 좀 싸면 로얄 캐닌 먹이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성분은 뭐 조단백 같은 거, 인성분 같은 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료 그런 것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고, 요거 그 물 건너 왔습니다. 미국 겁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으로부터 18개월이니까 좀 짧네. 보통 2, 3년인데 그래서 유통기한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유통기간은 2020년 10월 25일까지니까 올해 안에 먹이면 되겠네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1년 전에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유통기간 좀 지나도 우리는 다 먹이니까. 그리고 여기 성분 분석은 여기 있고 여기 방금 땜빵은 요거 잠깐 나눴더니만 그 분홍이가 저기 뭐야 이빨로 찍어버렸습니다. 훔쳐먹으려다 걸려가지고 땜빵 내가 해놨거든요. 분홍이가 그래갖고 칼슘 뭐 포스포러스 포타슘 어쩌고 저쩌고 마그네슘 조금씩 적혀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유리나리 성분의 핵심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고양이의 뇨가 산성이 돼야 됩니까? 적당한 산성 6에서 6.5 그러니까 pH라는 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 갖고 산 염기, 산 알칼리 이렇게 분석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알칼리냐 산이냐 보는데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죠. 그래서 고양이의 뇨는 약산성해야 되거든요. 한 pH로 따지면 6에서 6.5가 돼야지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고 세균도 안 자라고 또 그 슬러지나 결석도 안 생깁니다.
근데 막 음식 같은 거 이것저것 주워 먹으면은 여기 마그네슘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칼슘 다 있거든. 물론 꼭 필요한 무기질이긴 한데 이런 게 좀 과한다든지 후진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 뇨가 알칼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pH가 이제 뭐 7, 8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약산성이 아니라 오히려 약 알칼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석이 생깁니다. 결석이 생기게 되면은 그 결석이 어떻게 보면 돌이지 않습니까? 뭐 칼슘 결석이든 뭐든지 그 돌멩이가 방광벽을 자극하게 돼갖고 방광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수컷 고양이라고 이렇게 특정 지었냐면 암컷 고양이는 요도가 넓어갖고 슬러지나 결석 같은 게 잘 배출이 되는데 수컷 고양이는 요도가 구멍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9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암컷 고양이가 9배 이상 요도가 넓어서 쉽게 잘 나가고 또 요도 길이도 짧습니다. 수컷 고양이는 요도 길이도 길고 요도 구경도 짧아갖고 또 그 뒷부분에서 꺾여버리거든요. 꺾이는 부분에서 잘 막히기 때문에 수컷 고양이들은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고 또 그 아이러니하게도 중성화한 케이스에서 많이 걸립니다. 지금 뽀뽀 왼쪽에 수컷이기 때문에 실은 이 사료는 뽀뽀를 먹이려고 지금 뜯었고 마침 우리 회원님 한 분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냥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영상을 찍어갖고 같이 한번 자료를 공유합니다. 왼쪽에 뽀뽀 수컷이고 2016년 겨울에 데리고 왔습니다. 벌써 나이가 6, 7살 돼가지고 한 1, 2년, 2, 3년 있으면 얘도 그 인도어 세븐 같은 그 시니어 사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로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항상 애기일 줄만 알았는데 금방 또 세월이 지나니까 늙어집니다. 그 방광염은 처음에는 그 보통 방광염 하면 그 방광이 꽉 차서 오븐이 꽉 차서 막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오히려 방광이 비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석이 방광벽을 자꾸 자극하게 되면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오줌을 한두 방울 다 짜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방광이 비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그 상태를 지나서 일정 기간 지나갖고 결석이 너무 많아지면은 재수 없게 그 결석이 요도를 막아버리거든요. 그때 이제 진짜 방광이 막힌 다음에 소변을 못 봐갖고 방광이 빵빵해져갖고 이제 터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그 신장 쪽으로 역류하게 되면 이게 요도 증상이 생겨서 급성 신부전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방광염이 그 진행돼서 방치돼 버리면은 그냥 골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되고 대부분 키우고 나서 이제 뭐 1, 2년, 2, 3년 키우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수컷 고양이는 방광염 간다고 그 기본적인 개념을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 그때 다행히 우리 뽀뽀는 아직까지 방광염 증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10마리 이상 방광염을 끼고 가거든요. 수컷 고양이 10마리 이상 방광염을 끼고 가고 그렇다고 암컷 고양이라도 방광염이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암컷은 요도가 짧아서 세균 침입이 쉽기 때문에 세균성 방광염이 잘 걸리고 그리고 알칼리화가 오히려 산성화돼 갖고 생기는 결석들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수컷 고양이가 생기는 그 방광에 생기는 결석하고 암컷 고양이가 방광에 생기는 결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다른 사료를 적절히 먹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참 방광염이 어려운 게 pH 농도가 차라리 약 딱 한 가지만 있어서 꼭 한 가지만 먹으면 좋은데 두 가지로 양쪽으로 나눠지거든요. 너무 과해도 또 다른 방광염이 생기고 결석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암컷 고양이 같으면은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결석이 생기는데 이거는 또 오히려 알칼리를 먹어줘야지 낫거든요. 그래서 사료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방광염이라고 무조건 유리나리를 먹이시면 안 되고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분하고 요 pH를 잰 다음에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인가 스트로바이트 결석인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수컷 고양이의 그 결석이 생긴다면은 스트로바이트 결석이거든요. 그 스트로바이트 결석을 녹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석을 유리나리 사료가 녹여주는 건 아닌데 유리나리 사료의 목적은 스트로바이트 결석과 슬러지를 녹여주는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 원리이기 때문에 그냥 동물병원에서 항생제 같은 거 8병도 맞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염증 생긴 걸 줄여주고 그런 거지 그냥 결석을 놔두고 슬러지 그냥 방광에 내버려 두면은 도로 결석이 그 방광 자극에서 재발이 아니라 완치도 자체가 안 된 거, 치료가 안 된 거거든요. 동물병원 가끔 보면 후루꾸들 그 임상도 작고 방광염이 잘 뭔지 모르는데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돈 받아 먹으려고 항생제나 주사는 한두 대 놔주고 약이나 좀 처방해주고 말고 초음파 끼고 막 그래버려서 돈이나 몇십만 원 뜯어 먹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그런 걸 안 하더라도 유리나리 사료를 먹는 겁니다. 단 이때 유리나리 사료는 수컷고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셔야 되고요. pH를 집에서 농도를 한번 그 리오스틱 같은 걸 사서 재보시는 것도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이래갖고 오늘은 유리나리 사료라는 거 한번 알아봤는데, 주로 CD라고 표시되는 거는 힐스라는 브랜드에서만 이렇게 CD라고 브랜드고, 다른 브랜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대놓고 유리나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유리나리 S1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리고 유리나리 사료는 기본 6개월 이상 먹으셔야 되고요. 이미 방광에 이렇게 결석이나 슬러지가 생긴다는 건 체질적으로 또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게 방광염이 어려운 게 재발이 뭐 거의 10중 8구 또 재발합니다.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 죽을 때까지도 먹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 유리나리 성분의 이 핵심 성분은 그 얘입니다. 아이고 참느라고 한참 걸렸네요. 메티오닌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는데, 메티오닌 한글로도 썼고, 메티오닌 이게 핵심 성분입니다. 유리나리 사료에 이 메티오닌을 넣어 갖고 그 유리나리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메티오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미노산 일종인데, 이게 약간 그 먹으면은 뇨를 산성화 시키거든요. 그래갖고 뇨가 산성화되니까 pH 농도를 6에서 6.5로 조절해줘가지고 결석이라든지 슬러지를 녹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녹이는 결석은 스트로바이트 결석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수컷 고양이는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생기기 때문에 한 8, 90%는 이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암컷 고양이들이라든지 뭐 생기는 가끔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나 제안틴 결석 같은 경우는 메티오닌 갖고는 안 녹입니다. 오히려 약간 반대의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주의하실 거는 무기질인데, 포타슘, 마그네슘 돼 있고 지금 칼슘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수컷 고양이 스트로바이트 결석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무기질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료들은 얘네들은 뇨를 알칼리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유리나리 사료들은 이런 무기질이 좀 약간 조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먹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조절하셔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 먹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수컷 고양이 스트로바이트 결석이고요. 자, 유리나리 사료에 대해서만 알아봤고, 유리나리 사료의 핵심 성분은 DL 메티온이기 때문에 일반 사료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처방식 사료를 사서 계속 먹으셔도 되고, 일반 사료를 사서 메티오닌을 본인 이렇게 사가지고 이거 먹여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먹이지만은 메티오닌만 따로 사가지고 먹이는데, 요거는 지금 작은 건데 뭐야 이따만한 거 사서 먹이거든요. 우리 벌크로다가 아새끼들이 많아갖고 메티오닌 사셔하고, 브랜드는 퓨앤 캡슐레이션이니까 가장 좋은 브랜드입니다. DL 메티오닌도 그러고 L 메티오닌도 상관없습니다. DL 메티오닌 합성을 의미하는 거고, L은 그냥 이성체 얘기하는 거니까 메티온이라고 적힌 거는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한번 먹여보시면 도움이 되고, 양은 그 한 50ml 정도 씹어서 조금씩 먹여보면서 조절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딱 정해진 양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이 애매한데 한 캡슐씩 먹이는 게 아니라 한 5분의 1 캡슐이라든지 해서 우리는 그 사료에다 이렇게 살살살 뿌려주거든요. 그 정도니까 그렇게 먹여보시면서 하고, 만약 방광염이 직방 걸렸다, 뭐 결석이 심하다 그러면은 좀 많이 초기에는 많이 먹어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많이 먹였다가 양을 좀 조절해서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리나리 사료 필수의 CD는 어떻게 됐는지 입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까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동그랑땡이고 약간 기름지 않네요. 메티오닌. 이 사료의 핵심은 메티온을 넣어가지고 뇨를 산성화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 사료를 메티온이 본인이 사셔서 먹이면 되는데, 요거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특별히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령 그 췌장염이 있다든지 신부전 있을 경우에 신장 사료를 먹는다든지 췌장염 사료 먹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료에다 메티온을 넣으면 유리나리 사료가 되는 겁니다. 자,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 유리나리 사료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또 시간 나면 영상도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컷 고양이가 방광염 걸렸을 때 결석, 스트로바이트 결석을 녹이는 유리나리 사료, 그리고 유리나리 사료의 핵심 성분은 DL 메티온이다. 그래서 만약 유리나리 사료를 먹여도 되고, 아니면 일반 사료나 다른 처방식 사료에다가 메티온을 사갖고 섞어버리면 자신만의 유리나리 사료가 된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